첫 번째,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래서 HRD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 산출을 위해서 투입되는 대표적인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정보 자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자, 물적 자원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그 공장이라든지 시설, 기계, 설비, 원료 그런 이제 고정 자산을 얘기하고, 재무적 자원 즉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금이라든지 채권, 주식, 운영 자본 그런 유동 자산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또 정보 자원인데, 정보 자원은 뭐 조직 자원이라든지 시스템 자원, 자료 자원, 뭐 여러 가지 정보 자원들이 있겠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그 조직에 고용된 사람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 중에 점점 기업이 변화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중요한 자원하고 경쟁력은 바로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 자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고 코어 컴피던스,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업의 중요한 자원하고 경쟁력은 왜 인적 자원이냐? 첫 번째로 인적 자원은 잘 훈련되고 기술이 있는 지식 근로자는 생산성 측면에서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생산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된 조직원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지식, 능력, 기술, 태도가 조직의 효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측정 기준과 방법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슨 얘기냐? 그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툴이라든지 물론 그렇게 있지만은 그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무형자산으로서 잘 훈련되고 기술력이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산성과 또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또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IT라든지 점점 더 인적 자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은 중요히 생각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 앞에서 말씀드린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뭐 정보 자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인적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을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또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인적 자원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차원입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 목적으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 개발, 개인 차원에서는 결국 개인의 지식이라든지 기술,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 차원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조직 차원이 있습니다. 조직 차원. 자,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두 명 이상 조직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조직인 것인데, 그럼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조직의 환경, 그리고 동기부여 체제를 업무 성과, 그 다음에 향상, 그리고 조직 개발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조직 차원인 것입니다. 또 조직적 노력이 성과 개선과 조직 변화로 이어져서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역량이다. 즉 코어 컴피던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조직 차원에서 결국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최근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중요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매우 다양해진 근로자입니다. 자, 예전에는 뭐 남성 위주의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성 근로자도 상당히 많고 또 그 다음에 연령이 좀 많은 근로자들도 생기고 또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근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해진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향들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그러면은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매우 다양해진 근로자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근로자가 아니라 여성 위주 또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이러한 매우 다양해진 근로자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판단력, 유연성 그리고 절차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식 근로자들이 나타났다. 자, 예전에는 어떤 근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을 보자라고 하면은 뭐 근면, 성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하지만은 요즘에는 몇 시간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판단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종속되지 않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식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자리와 종업원들의 참여에 대한 큰 기대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일도 중요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생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종업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용계약 성격의 변화입니다. 자, 예전에는 어떤 고용계약 성격을 보면은 한 직장에 들어가서 거의 퇴직할 때까지 뭐 정년할 때까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졌죠. 평생 직업, 소위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꼭 정식직이 아니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또 비정규직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갖다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비정규직, 계약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양한 고용계약 성격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경향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에는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의 일반적 정의를 보면은 구성원들의 기술, 그리고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 또 평생 직업 능력 고양을 위한 경력 개발, 또 조직의 변화를 위한 조직 개발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개발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3가지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조직 개발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게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네덜러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 개발 HRD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네덜러가 이제 HRD라는 표현을 갖다가 썼고 또 직무나 과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현재 직무나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이 바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기술, 지식, 태도 이런 3가지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네덜러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맥락원 인터내셔널 ASTD 특별위원회에서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개인, 집단,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들의 훈련 및 개발, 경력 개발, 그리고 조직 개발을 통합한 조직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훈련 및 개발, 뭐 경력 개발, 또 조직 개발, 네덜러가 주장한 부분하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과 구별시켜서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적 자원 관리, HRM하고 HID, 나중에 뭐 그 따로 인적 자원 관리하고 인적 자원 개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꼭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인적 자원 개념과 HRM과 구별시켜 정립한 것이 바로 맥락원 인터내셔널과 ASTD 특별위원회에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 자,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의 개념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 인력보다는 좀 넓은 의미가 바로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노동력 수준의 생산 요소를 초월한 지식, 기술, 정보, 도덕성 등 종합적인 자질을 인적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식, 기술, 태도를 갖다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식, 기술, 정보, 도덕성 이제 그런 종합적인 자질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은 21세기 정보사회 시대 때 지식 기반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지식이라든지 방법적 지식, 암묵적 지식, 환경 변화, 적응 능력, 대인관계 능력, 네트워킹 능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형식지, 또 암묵지 이렇게 표현하죠. 형식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암묵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자기를 만든다. 그럼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제 그럼 뭐 흙을 빚어서 가마에 구워서 뭐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따르는 암묵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더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요즘 들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도 또 네트워크 능력하고도 연결되겠죠. 또 지식의 창조, 공유, 활용이 일반화되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협의의 의미, 아주 적은 의미로 보면은 인적 자원의 형성 또는 양성하는 것을 갖다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작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넓게 보면 광의의 의미를 보면은 형성된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활용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의의 의미를 보면은 인적 자원을 갖다가 만드는 또는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표현하는데 넓게 보면은 인적 자원이 형성된 자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는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 총체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이 적은 개념과 그다음에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의 광의적 개념을 좀 더 보면은 개인이나 단체 또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재반 활동으로서 개인 개발, 생애 개발, 조직 개발의 통합적 적용으로 체제 개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개인 개발, 생애 개발, 조직 개발, 자, 이런 부분 나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런 개발의 통합적 적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잠재 능력, 또 자질을 개발해서 기업, 사회,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이죠.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활동,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활용 관리 체제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의 넓은 의미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 정의를 갖다가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조직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인, 단체,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반 활동으로서 개인 개발, 생애 개발, 조직 개발 그런 게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체제 개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 성장을 위한 교육의 보편성이 조직이라는 특수성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은 어디서나 다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꼭 조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교육의 보편성이 조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의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을 바로 조직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은 세 가지 핵심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사회, 성장. 그래서 사람의 성장을 기초로 해서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다. 즉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 그리고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적 자원 개발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앞에서 비슷한 의미, 학자들도 얘기를 했고 뭐 어떤 기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비슷한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쉽지는 않지만은 세 가지를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조직 개발. 뭐 아까 생애 개발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이라 이런 세 가지를 포함된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구성원 개인들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 교육 훈련이고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평생 직업 능력 고양을 위한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이고 조직 개발은 이러한 교육 훈련, 경력 개발을 통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것이 바로 조직 개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조직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개인의 교육 훈련이라든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을 한번 보면은 1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학습과 역량을 증진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인적 자원 개발, 아까 얘기하는 뭐 교육 훈련 그리고 개인 개발 뭐 그런 부분이 조직 개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학습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의 내적 활동 과정을 통해서 인적 자원 개발이 의도하는 2차적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이 바로 1차적 목적, 즉 개인의 학습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즉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 목적, 즉 개인의 학습과 역량을 갖다가 증진시켜야지만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더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게 바로 2차적인 목적인 것이죠. 즉, 이러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 성과를 높인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갖다가 효과적, effectiveness, 또 효율적, 또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2차적인 목적인데, 이런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1차적인 목적, 즉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개인의 교육훈련 부분, 역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높아진 역량을 토대로 해서 업무 성과를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의 목적의 2차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조직 성과를 갖다가 달성해야지 된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을 얘기할 적에 조직이라는 부분을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적인 목적은 조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 성과라는 것은 내적인 학습과 외적인 성과를 갖다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의 4차적 목적을 보면 결국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하고 조직으로부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차원을 고려한 것이 바로 4차적 목적, 즉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은 결코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갖다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치 중심적인 성과가 아닌 사회적 사명 또 기여를 갖다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밸류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과도 중요하고 그 성과가 단순한 가치 중심적인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사명과 기여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보면 요즘은 비전이라든지 미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사명과 기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전에 인적 자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이 왜 중요한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적 자원 관리하고 인적 자원 개발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제 개념적인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인적 자원의 자질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자질과 구성 요소를 보면은 자, 첫 번째 현대사회 시민의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현대사회 시민의 기본 소양, 즉 읽기, 또 쓰기, 셈하기,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중요시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다. 읽기도 중요하고 쓰기도 중요하고 또 셈하기, 이런 부분이 바로 현대사회 시민의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초 소양이다.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협상 능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아까 첫 시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하냐, 인적 자원 개발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적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인관계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비즈니스 협상 능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보면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사례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의 70% 이상이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적에 바로 대인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의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보다는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이 힘들어서,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결국 의사소통 능력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봤을 적에 내 의사를 갖다 정확히 100%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죠.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 아니면 몸짓, 아니면은 뭐 태도, 아니면은 뭐 뉘앙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인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 협상 능력.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협상을 하는 협상의 기술, 협상 능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자질과 구성 요소의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의 기초 소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을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 또 창의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전에는 어떤 매뉴얼대로 쭉 하는,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서 매뉴얼대로 적혀져 있는 대로 그냥 규정대로, 규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 더더욱 창의력이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 이제 서비스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접시를 닦고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게 서비스가 아니라 지식 기반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은행도 서비스업, 모든 게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는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의력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기술을 연마한다라든지 지속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산 서비스직 같은 경우, 생산하고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업무 과정을 갖다가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가 숙지를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새로운 지식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VR이라든지 아니면은 VI, 그래서 버추얼 인티그레이션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이 새로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드론에 관한 지식들도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부분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함양해야지 되고 또 기술 습득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21세기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하고 특성을 갖다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기초적 능력이 있습니다. 기초적 능력은 앞에서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능력,
말하기, 듣기, 세마기 뭐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해 능력, 즉 정보 취득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연산 능력, 문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산 능력이다. 또 정보 능력, 정보 저장 및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 능력인 것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초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능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능력이 있다. 자, 기술적 능력은 컴퓨터 능력, 많은 직종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갖다 베이스에 해서 하는 것, 그런 능력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신기술 연마, 생산성, 효율성을 갖다 제고를 하기 위해서 신기술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배워나가고 점점 더 증진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통신 기술 부분. 끊임없는 향상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 ICT라고 이야기하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정보통신 기술, 끊임없는 향상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능에서 조직화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화 능력이라는 것은 기업 조직하고 소비자의 관계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화 능력이라는 것은 기업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소비자의 관계. 흔히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을 이야기할 적에 최종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최종 고객은 소비자겠죠. 최종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내부 고객, 즉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학문에서는 아주 옛적부터 나온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즉 최종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내부 고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즘은 이제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내부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런 식의 표현들. 자, 그런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기업 조직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학문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직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이런 부분이 바로 조직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사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100% 전달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글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아니 뉘앙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 그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렵다, 쉽지는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조직화 능력, 그런 부분들이 바로 21세기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문제 해결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Q&A에서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답변, 그게 아주 빈번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아주 그냥 프로세스대로 하면은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 또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그거에 맞춰서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시저를 갖다가 나름대로 절차를 갖다가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협상 능력이 요구된다. 협상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능력이 바로 조직학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능 중에 기업 특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또 업무 과정이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로
기업 특유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산출물,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그 아웃풋이 꼭 물건이라든지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으면은 그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변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변환 과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변환 과정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아웃풋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 어떤 물질적인 재료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원이 들어가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움을 갖다가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변환 과정들을 갖다가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업 특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품 서비스 생산 과정에 대한 신기술을 갖다가 습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 특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풋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결국은 중간 과정을 갖다가 바꿔야 되고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고객한테 새로운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들을 갖다가 바꿔야 되겠죠. 그런 과정의 개선 없이 좋은 결과가 아웃풋이 나올 수는 절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적 자원의 체증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도 생산 요소로 투입될 경우에는 재화와 또 용역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만큼 그 산출의 가치 분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참여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산 참여자 개개인의 임금 형태로 분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과정 또는 프로세스 그것이 돼서 아웃풋이 나온다. 즉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 자원도 거의 포함된다, 인풋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웃풋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치를 갖다 창출한 만큼 분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분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임금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뭐 환대 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대 산업은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여행업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뉴욕까지 이동을 해서 즐거움을 얻었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즐거움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인적 자원은 생산 요소로서 투입될 경우에 물적 자원처럼 산술적인 값만큼 소멸되거나 감각되지 않는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인적 자원의 체증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투입된 만큼 산술적인 것만큼 없어지거나 또는 뭐 기계를 사용했으면은 감가상각이 되겠죠. 하지만 인적 자원은 감가상각, 뭐 물론 뭐 조금 힘들거나 뭐 그런 부분은 감가상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아니면은 능력으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인적 자원의 체증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지식이나 또는 기술, 태도 이런 부분들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후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적 자원이라든지 재무적 자원 같은 경우는 없어지거나 감가상각이 되지만은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련되거나 또는 고도화되는 체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의 체증 현상이다. 그 체증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이 활용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런 부분이 숙련되고 또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적 자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이다. 개인에게 체득된 지식, 기술, 정보, 태도, 건강 그런 부분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의 직업 또는 어떤 위험 능력 또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소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 볼 수가 있는데 인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 중에 두 번째,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정부와 민간 부분 간의 생산적 연계를 촉진하는 규범, 신뢰, 협력 방식을 갖다가 사회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 부분 간에 형성된 건설적 유대 또는 협력 관계를 다른 인적 자원 구성 요인 또는 이들 간에 이루어진 조합의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차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차원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간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문 간의 생산적 연결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협력 방식 이런 부분이 바로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구성 부분 간에 형성된 건설적인 유대 또 협력 관계는 다른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구성 요인 또는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합의 생산성을 갖다가 크게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1+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차원의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화적 차원을 보면은 이런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합해져서 사회의 제반 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또 향유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윤리적,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화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원은 개인의 삶의 여유를 확보하고 또 조직의 생산적인 문화 풍토를 만들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차원이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의 세 가지 차원을 보면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차원이 형성이 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문화적 차원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은 결국은 개인적인 삶도 여유를 갖다 느낄 수 있고 또 조직의 생산적인 문화 풍토를 갖다가 만들어서 결국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인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차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세 가지 차원은 중요하다. 자, 이만큼 이래서 인적 자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갖다가 훈련, 개인적 훈련, 또 조직적 훈련, 사회적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목적,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즉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그렇게 있는데 점점 더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다. 그럼 인적 자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이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